안녕하세요, 매소남입니다. 오늘도 좋은 뉴스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저랑 같이 분석하고 완전히 우리 정보로 만들어서 나만의 부동산 정보로 확실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뉴스를 봤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기사나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판단하시기보다는 정보를 캐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가급적 나의 감정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침착한 투자를 이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선정한 뉴스는 소녀시대 유리의 노년동 꼬마 빌딩 소식인데요. 일단 연예인 돈 버는 소식이다라니까 괜히 기분 나쁘고 짜증 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딱 빼고 이 유리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100억을 벌었는지 그런 걸 좀 담백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2020년 이제 법인이 아니고 순수 유리 개인 명의로 빌딩을 128억에 구매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최근 시세가 올라서 무려 230억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등기를 확인해 보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은행 대출이 얼만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무려 126억이라고 해요. 보통 채권 최고액이 120% 정도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액이 105억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취득세, 법무비, 중개비 같은 부대 비용을 총 7억 정도 더하니까 현금 30억 정도의 매입을 한 셈인데요. 결과적으로 유리는 무려 80%의 대출을 받아서 이 128억짜리 빌딩을 구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건물이거든요. 요런 건물로 되게 깔끔하게 잘 지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가 2020년도에 매입한 노년동의 빌딩은 9호선 선정릉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이게 진짜 위치가 차량 이용이나 대중교통 너무너무 좋은 위치여서 사실은 누구라도 사고 싶은 집이긴 합니다.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방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정도의 투자 규모가 안 되기 때문이죠.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연면적이 총 130제곱미터, 약 140평에 달하는 크기라고 해요. 이게 5층 건물인데 145평이면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꼬마 빌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준공 연도는 2003년도예요. 근데 이렇게 컨디션을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건 2017년도에 증축 대수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다 뜯어 고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출인데요. 보통 일반인에게는 이렇게 80% 대출을 해주지 않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리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드밴티지를 좀 받았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억 원의 대출은 상당한 금액이긴 하잖아요. 유리가 이렇게 100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살고 있는 상지 리츠비를 추가 담보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유리가 구매할 당시에 16억 7천이었는데 7억을 대출받아서 구매했다고 해요. 현재 시세는 50억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유리가 이제 이 상지 리츠비를 담보 잡고 연예인 어드밴티지를 통해서 총 105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속상할 만하지만 어쩔 수 없죠. 연예인이 되는 것도 하늘이 점지한 그런 운명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에 분통 터질 게 아니고, 우리는 왜 80% 대출이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가는 것들, 이 뉴스에서 필요한 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더 이어서 이제 해당 빌딩은 이제 게임 회사에서 통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꼬박꼬박 나온다라는 거죠. 매달 월세만 3,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대출이자 2,200만 원을 빼도 무려 1,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7%입니다. 좀 애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워낙에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3.7% 정도만 돼도 이렇게 매달 1,300만 원의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100억대 시세 차이까지 남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비트코인 같은 걸로 100% 200% 수익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1, 2억대까지만 가능하죠. 여러분 만약에 재산이 100억인데 100억 가지고 비트코인 전 재산 몰빵할 수 있나요?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상가에서 매달 만들어지는 현금 수익만으로도 샤넬백을 한 달에 한 개씩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물론 이제 이게 소녀시대 유리가 해당 건물을 판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공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온 이유는 아마도 슬슬 엑시트 준비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뉴스 말미에 보면 이 발신지가 빌딩 로드 부동산 중개법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유리가 매물을 이 부동산에 내놓지 않았나, 이 부동산에서 이 매물을 팔기 위해서 이제 기사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워낙에 큰 건물이고 무려 시세 차익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가세 표준만 거의 100억 가까이 나올 거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도 엄청 클 거예요.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 이제 기자들 섭외까지 해서 이렇게 기사를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선정릉역에서 이렇게 나와서 쭉 걸어 올라가면은 이제 소녀시대 유리 이 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상지리치빌은 이렇게 청담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SM의 수장이었던 이수만 씨, 그다음에 한채영 씨도 이제 이런 건물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지리치빌 같은 경우에는 1차부터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몰려 있는데 그 청담동 쪽에 되게 연예인이나 이런 부자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유 같은 경우에도 이 부근에 120억대 건물을 구매한 걸로 유명하고, 이번에 손흥민 같은 경우에도 400억을 투자해서 이 동네에 건물을 구매했다고 하니까 이 동네 참 대단한 동네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동네가 어디냐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연예인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부근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이 PH129, 이 장동건 씨와 고소영 씨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지금 국내에 있는 아파트 통틀어서 가장 고가의 아파트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테르노 청담에 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손흥민 씨가 구매했던 맨션도 에테르노입니다. 이렇게 댓글 반응들을 보니까 연예인 돈 버는 게 무슨 뉴스냐, 연예인 돈 버는 뉴스 그만 보고 싶다, 이런 비난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이 뉴스가 정말 귀하게 여겨지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자들의 돈 버는 법을 고작 뉴스 하나로도 알아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미래는 아무나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런 양질의 부동산을 찾아낸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해서라도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법인을 세운 게 아니고 유리 개인 명의로 이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세금 이슈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냥 깔끔하게 세금 다 내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연예인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128억의 빌딩을 80% 대출로 구매하겠다는 이런 결심 자체가 이 담대한 심장이 없다면 어렵다는 거죠. 이런 조건으로 빌딩 매입이 기회가 있더라도 선뜻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 하나 빼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만약에 3억을 투자해서 12억 3천만 원짜리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더 줄여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1억 2천짜리 조그마한 아주 작은 상가에 투자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임대가 안 맞춰지면 어떡하지? 시세가 안 오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 선정릉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빌딩이라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시세 차익이 무조건 날 거기 때문에 역시 시드머니가 많은 게 최고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투자법이기도 합니다. 이 투자라는 게 이제 수차례 어려운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 가운데 이제 평정심과 담대함, 그리고 이제 이 투자를 내가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또 있어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법무, 세무 지식도 있어야 되고, 특히나 금융권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권 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인들이야 은행 지점장 한번 볼 일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우리가 대출 심사 받을 때 이제 관련돼 있는 차장, 대리 정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은행 지점장과 친해지면은 아닌 상황보다 대출이 되게 빠르고 그리고 쉽게 심지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저를 도와주셨던 100억대 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지점장 무려 2명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두 군데 중에 괜찮은 데에서 아주 쉽게 대출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출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은 먼저 이런 은행 지점장이 찾아와서 우리 골프 좀 치자, 밥 좀 먹자, 이자 좀 싸게 해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설득까지 하기도 합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는데도 대출 좀 받으라고 쫀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런 일이 잘 없죠. 하나 확실한 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우리가 부자가 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위대한 기업가인 고종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도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부자들의 공식들을 잘 살펴보면 신용관리를 잘해서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으로 사업을 일으킨다라는 것, 혹은 투자를 한다라는 것, 이런 방식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굴지의 기업들 중에 다수가 부동산을 통해서 이런 부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대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뉴스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예인 어드밴티지로 이렇게 80% 대출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대출을 적게 받고 이자를 줄여서 그나마도 좀 빨리 갚아 나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반대로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대출을 받을까 그 고민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부자로 가는 길목에 대출은 돈을 빌린다라는 건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